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몇 살쯤 먹었으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지. 몇 살쯤 먹었으니까 공무원이 돼야지. 몇 살쯤 먹었으니까 아파트나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몇 살쯤 먹었으니까 연봉은 얼마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서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면, 약속하고 꿈을 꾸고 이념을 그리면서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모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만듭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려고 배운 대로 말하고 쓰려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른들도 여러분도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애들이 저를 왕따 시켜가지고 혼자 공부할 시간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2명 중에 1명에는 들어가는 초천재 짱짱맨의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반에 40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늘 저는 20등을 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너의 성적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겠다. 그럼 너는 학교에서 공부로는 상위권을 할 수 있고 졸업하면 바로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네 성적은 애매한데 중간에 너가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너는 학교에서 바닥을 길 거고 졸업하고 어느 대학을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지 않는 게 좋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근데 저는 선생님께 울면서 매달리고 제발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다면 죄를 괴롭히고 때리던 아이들이 대부분 같은 학교를 갔을 겁니다. 저는 걔네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싫더라고요.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을 바꾸어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 직업이 3개였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고물수거를 했고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번씩 보죠? 네, 저희 아빠 직업이었어요. 그게. 2번째는 낚싯대 공장에 다니면서 낚싯대를 만들었고 3번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참기름 가게에서 참기름을 띄어다가 참기름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참기름 배달 중에 봉투가 터지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걸 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는 참기름 가게에서 잘렸습니다. 저희 집 수입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겠죠. 그럼 큰 집에 살게 될까요? 작은 집에 살게 될까요? 작은 집에 살겠죠.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요런 동네였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는 학생 있어요? 네, 여기를 우리가 감천동 문화마을이라고 부르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저는 근데 이 동네 중턱에 살다가 원래는 아빠가 참기름 가게에서 잘리는 바람에 이 동네 꼭대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턱에 살 때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안 나갔어요, 밖으로. 왜냐하면 골목에서 양아치를 마주치면 걔네들이 저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근데 꼭대기로 이사를 가니까 와우, 꼭대기는 양아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중학교 때 3년 내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아파의 실직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꼭대기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보통 보면 우리가 학원을 다니죠. 근데 저를 학원 보낼 돈이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아빠가 더 리어카를 열심히 끌고 다니며 고등학생들이 버린 책들을 주워왔어요. 고자가 들어가거나 수능자가 들어가거나 영단어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 책들을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지 않고 집 앞에 쌓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선행학습을 했죠.
고등학교 가면 대체 무슨 공부를 할까?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이 동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행운이었던 것은 이 동네 형 누나들은 문제집을 풀지 않고 버립니다. 아주 깨끗한 문제집을 버려요. 저는 아주 깨끗한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더니 이 동네 애들 치고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등학교를 간 거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위권을 맴돌았어요. 아주 짱짱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연도로는 1999년이었어요. 1999년에 제가 2학년이 된 건데 그때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더러웠겠죠? 물론 환경은 지금보다 깨끗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더 더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와. 그리고 저 말고 다른 2명을 더 나오라고 했어요. 3명이 앞으로 나왔는데 3명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때렸다? No. 뭘 했냐면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9년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 거기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쭉 1등을 했던 애는 반장을 시키고 2등 했던 애는 부반장을 시키고 3등 했던 애는 총무를 시킵니다. 왜? 그래야 걔가 수능시험도 잘 봤을 때 학생생활기록부에 간부가 되어 있을 때 서울대 진학률이 높아지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정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걸까요? 알죠? 알면은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되죠. 하지만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 선거 현장에서 배운 대로 행동한 건가요, 이게? 아니죠. 인간이 참 이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몇 살쯤 먹었으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지. 몇 살쯤 먹었으니까 공무원이 돼야지. 몇 살쯤 먹었으니까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몇 살쯤 먹었으니까 연봉은 얼마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몇 살 때 연봉은 얼마? 몇 살 때 직장은 어떤 게 좋은 거다? 엄마 아빠가 그러던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민주적으로 반장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올바른 생각이나 의식 없이 그냥 그 당시에는 서울대 보내는 게 짱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보내기 위한 방식으로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반장을 수락했어요. 왜냐면 나 그때 서울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반장 수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반 친구들에게 이런 공약을 제시했죠. 내가 이렇게 반장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을 옆에 여학교와 반팅을 주선해 주겠다. 이랬더니 모든 불합리한 걸 잊어버립니다, 애들이. 모든 불합리한 걸 잊어버리고 모든 불합리한 걸 잊어버리고 좋아해요. 정말 우매한 민중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솔직히 약속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구나. 그래, 난 책임을 면했다. 라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마, 니 그래서 미팅 언제 시켜줄 건데? 야, 너 그래서 미팅 언제 시켜줄 거니? 저는 그냥 얼버무렸죠.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일주일만 기다려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와요. 걔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언제 시켜줄 건데? 니 구락 가는 거 아이가? 언제 시켜줄 거니?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1대1의 약속은 많이 해봤는데 1대 다수의 약속은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대 다수의 약속, 미팅을 시켜줄게라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애들이 중학교 때처럼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우선순위는
나는 성적 떨어지는 게 제일 싫은 일이에요. 성적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왕따. 그러면 성적 떨어지는 것보다 왕따 당하는 게 더 두려우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저는 이때 왕따 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이죠.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이게 강연 주제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행동을 해야겠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나의 행동은 뭐였을까? 저는 여러분 야자 하세요? 야자 하는군요. 저랑 똑같네요. 정규 수업하고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저녁밥을 먹고 야자를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때 저녁 굶었어요. 저녁을 굶고 저희 학교로부터 2.3km 떨어진 곳에 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고 교문 앞에서 내가 거기에 간 목적은 미팅을 성공시키는 거니까 그 교문 앞을 나오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저 혼자서 미팅하자 라고 말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여자 사람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팅하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엄마하고는 친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엄마 사람이지 여자 사람이 아닌 별도의 생물이시잖아요. 제가 몇 번을 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여자 사람들한테 말 걸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 이 행동은 실패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실패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게임 종료예요. 하지만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때 생각을 바꿔먹었죠. 치고 올라갑니다. 이 원을 돌리셔야 돼요. 원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에요. 이 원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렸냐?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학생들한테 말 걸려고 3번, 4번 찾아가서 노력했지만 나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여학생한테 말을 걸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로 여학생이 나한테 말을 걸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키가 큰가? No. 잘생겼나? No. What the fuck? 나에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때 공작새를 떠올렸어요. 수컷 공작새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 암컷 공작새들이 교미를 하기 위해 몰려들죠. 그래서 나는 나의 화려한 날개를 보여줘야겠다. 나의 화려한 날개는 뭘까? 그래, 난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걸 뽐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부터는 여고 교문 앞에 가서 영어 단어를 엄청 큰 소리로 외웠어요. 혼자 pacification, democratization 하면서 외우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시간에 교문 앞을 나가는 모든 여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뭔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웬 개또라이가 우리 학교 앞에서 이러고 있나. 이런 눈빛이겠죠. 그래서 이 행동 또한 실패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에 또 생각을 바꿨죠. 어쩌면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지금부터는 조용하게 여고 교문 앞에 가서 시집을 낭송하고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실패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돌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돼도 계속 돌리는 거를 영어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rit. 저 책에 있죠? 이거를 Grit이라고 합니다. 저 책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이상을 품고 계속 오랫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마침 이 교실에 또 저희 이야기도 써 있군요.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시인이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서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오랫동안 하나의 생각,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 오랫동안 하나의 이념을 품는 사람은 서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Why? 왜 마침내 닮아가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저는 저 원을 2달 반 동안 돌렸어요. 2달 반 동안 돌렸어요. 과연 미팅에 성공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왜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꾸리면 그 꿈을 닮아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여기에 그 마법의 소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에 복도를 제가 또 공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다른 반 친구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거리더라고요. 저 새끼 맞다. 아, 또라이 아이가 정말 2학년 10반 반장 이렇게 하던데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맞아. 저 친구 머리가 이상하구나. 2학년 10반 반장이라던데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저 흠칫했죠?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그것도 두려웠는데 다른 반 애들이 저러고 지나가니까 이건 더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저한테 왜 그런지 한번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3가지 명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이거를 한 번만 하다 끝내지 않았죠. 2달 반 동안이나 했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2달 반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떨까? 대부분의 삼성여고 여학생들이 동아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또라이를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2번째, 뭘까요? 이웃학교이기 때문에 커플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몇 동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학교 또라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2학년 10반 반장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1번과 2번까지 봤을 때 저는 뭔가요? 또라이죠. 근데 여러분, 또라이가 지도자가 되는 순간, 또라이가 리더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 또라이를 진심으로 믿고 추종해주는 첫 번째 추종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오랫동안 돌린다는 것은 보세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생각을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이죠.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매력이 돌릴 때마다 높아져요. 매력적인 사람 주변에 뭐가 모일까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모입니다. 저의 경우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번과 2번은 이걸 돌리다 보니까 쟤는 또라이구나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소문이 계속 도니까 어느 날 이 사실을 우리 반 친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반 친구는 저한테 와서 저를 또라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반 친구는 저한테 와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 맨날 집에서 저녁 먹고 온 줄 알았더만 삼성여고 간다며 하는 거예요. 야, 너 매일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온 줄 알았더니 삼성여고 간다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맞는데 왜 그러노 했어요. 맞아, 왜 그러니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새끼 재밌겠네,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리더가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우리 반 친구 5명이 저를 따라왔어요. 내 남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그게 용기가 없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니가 가라 너가 가 하다가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실패.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이 저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여학생들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소개 받았는데 제가 말을 못할 이유는 없겠죠. 말했어요. 미팅하자. 그리고 성공시킨 겁니다. 10대 10으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1차를 돈가스 집을 갔는데요. 10명의 여학생들과 10명의 남학생들이 쪼로미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미팅을 합니다. 돈가스를 먹어요. 저는 이때도 여학생들이 앞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장자리에 사이드에 짱 박혀가지고 혼자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었죠. 정말 개찐따입니다. 개찐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 저만은 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무엇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아있니? 그러니까 뭐 우리 반 친구가 저를 보호해줬어요. 아, 이마 우리 반 반장인데 공부밖에 모른다. 신경 쓰지 마라. 이 친구 우리 반 반장인데 공부밖에 몰라. 신경 쓰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차를 또 갔어요. 이 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또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했는데 거긴 너무 어둡죠. 사이키가 돌죠. 영어 단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꺼내 들고는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었고 그분이 세월이 가면이란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꺼내 들고는 노래를 불렀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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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했더니 뭔가 그 노래방에 있던 여학생들의 눈빛이 이것은 뭔가 something different 한 거예요. 뭐가 달라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차를 노래방이 아니라 이제 3차를 분식집을 갔죠. 노래방 나와서 분식집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떡볶이랑 오뎅을 막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때쯤에는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여학생이 좋다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흘끗흘끗 쳐다보게 된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니 혹시 이승환 좋아하나? 너 혹시 이승환 좋아하니?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콘서트 표가 2장이 있다는 겁니다. 오, 쉣!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와, 뒤져버린 줄 알았어요. 야, 그 다음날 학교 등교했는데 뭐 친구들이 저를 막 질투의 모다구리를 때립니다. 모다구리라는 것은 모아서 다구리를 친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근데 친구들한테 다구리를 그렇게 맞아도 이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저는 이거를 돌리다 보니까 저의 꿈은, 약속은 미팅이었죠. 미팅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운명의 소용돌이 같아요. 이 운명의 소용돌이로 아, 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를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주변에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첫사랑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는 저는 이제 또 저녁밥을 먹지 않고 늘 손편지를 써다가 그녀의 학교 앞에 기다리다가 편지를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아, 정말 소름 끼치고 재밌었어요. 물론 뭐 이때부터 학교 성적은 자유낙하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공부만 1등 할 때는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공부 오타쿠죠. 근데 공부 1등 플러스 여친의 외모가 1등을 해버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면 이것은 뭐 거의 아이언맨이죠. 네. 토니 스타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쉬는 시간에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다른 반 양아치가 저한테 오더니 물어봐요. 마, 네 여자친구 그래 이쁘다며 사진 좀 보자. 야, 너 여자친구 그렇게 이쁘다면서 사진 좀 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여자친구 사진을 꺼내서 양아치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여친 사진을 봤던 양아치가 지금까지도 제가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어요. 어감상 느낌은 야 참으로 곱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양아치가 의자를 빼고 앉아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갔노? 쪽살이 했나? 어디까지 갔니? 키스는 해봤니? 이런 질문이죠. 근데 제가 이거 솔직히 대답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양아치가 양아치랑 대화를 들어보면 대화가 짧아요. 어디까지 갔노? 끝까지 갔다. 쪽살이 했나? 했다. 담배나 피러 가자. 예! 하고 끝나죠. 이 양아치들은 독서를 하지 않아서 문학적 상상력이 현저하게 결핍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 양아치, 제가 비록 그때 여자친구랑 4-4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4-4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양아치의 저급한 상상력으로 나의 소중한 여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거야. 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아치한테 뽀뽀한 얘기를 하되 뽀뽀한 얘기를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이 양아치의 상상력에서 나의 여자친구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터키색 눈빛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의 심장 저편에서 아드레날린이 끓어오는 것을 느꼈지 하면서 4-4한 얘기를 했더니 4-4한 얘기를 다 끝냈는데 무려 30분이 걸렸어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죠. 얘가 3번 찾아왔거든요. 처음에 올 땐 얘가 혼자 왔었는데 그 다음에 올 땐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우르르 몰려옵니다. 복도에 양아치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있으면 선생님들은 싸움 났는 줄 알죠. 어떤 선생님이 싸움을 말리러 왔다가 제 얘기를 듣고 갔어요. 저는 이때 너무나도 뜻밖의, 그야말로 뜻밖의, 나는 원래 이거 미팅 성공시키려고 한 건데 너무나도 뜻밖의 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여자친구가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라고 하죠. 말하는 것이 나는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뭐가 돼 있죠? 직업 중에 하나가 돼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재능까지 빨려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도 대학 졸업장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날 이쯤 되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저 남고였는데 아이돌이 된 거예요. 여자친구 예쁘지, 말 잘하지, 공부 잘하지, 반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우리 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물어봅니다. 마, 니 또 공부하나? 야, 너 또 공부하니? 하길래 제가 방해하지 마 했어요. 방해하지 마!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아, 이 새끼야. 축구하러 가자 하는 거예요. 축구하러 가자.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나한테 축구하러 가자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뭔가 슬픈 일이죠.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가서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내 삶은 어둡고 엄마 아빠는 가난하고 희망과 미래가 없고 그냥 죽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뭐가 막 확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갑자기 행복해졌을까? 일기를 쓰다가 제가 발견한 방정식이 이거였어요. 아, 약속을 지키면 되는구나. 인간이 올바른 생각이 뭔지를 알고 올바른 약속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면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구나.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일기장에서.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나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 결심 이후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이제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미팅 성공시키고 할 때 이렇게 찐따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 쓰면서 배웠던 거죠.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대로 살면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이게 거꾸로 가면 인생이 뭔가 재미가 없어요. 로봇이랑 비슷한 삶입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이것이 이것을 리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은 이것이 이것을 리드합니다. 어떤 것이 리더십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행동이 리더십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배운 것이 리더십을 쥐고 있는가? 철학과 이념과 도덕과 사상이 여러분의 행동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이 그냥 여러분의 본능적 생각을 지배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현격한 질적인 차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생각으로 내 행동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2001년도에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뭔가 애들이 취업 준비만 하길래 아, 나는 대학에서 큰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긴 공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스펙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세계 여행만 했으니까는 학점도 없지 자격증도 유일하게 있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졸업하고 뭐가 될까요? 실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어도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꾸준히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이걸로 스펙도 없고 토익이나 터플 점수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적어도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가슴 둥거리는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제가 근데 대학 졸업한 나이에 폴라로이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또 신문 기사를 하나 목격했어요. 올해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무역을 했는데 사상 최악의 적자를 봤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역을 하면 늘 적자를 볼까요? 저는 이때 생각했죠. 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얘네들 때문에 상상력이 역시 풍부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 가설을 세운 거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행동하죠. 일본에 가기로 해요. 나의 꿈이 아니라 국가의 꿈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자. 근데 이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인들한테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걸었죠. 아, ちょっとすいません。私たち今チャリで旅行してるんですけどね。もし時間あったら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할까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이 대부분 저희를 개무시합니다. 복장이 이상하고 좀 거시기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첫날에는 몇 번 일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다가 다 실패. 그리고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밤을 샜어요. 두 번째 날에는 뭔가 이러다가 정말 뒤져버리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 날엔 지나가는 일본 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죠. 어제와는 다르게 본능적으로. Excuse me, sir. My name is Stuart from South Korea, and I'm traveling Japan with my friend. Can we talk? 실례합니다. 저는 안녕일이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일본 분이 엄청 당황하세요. 스미마셍, 에고 데키는 데스요. 에고 데키는 데스요. 미안해요. 저 영어 못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답답하다는 표정을 일부러 지으면서 그제서야 일본어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일본 분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아, 소데스까. 스바라시 데스네. 스미마셍 데시다. 대단하네요. 미안했습니다. 하길래 제가 뿌듯해서 얘기했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신지라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냐? 이분은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 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길래 신기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분에게 아주 뿌듯한 김에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국어 장인입니다. 그런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저는 외국어 장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장인과 오타쿠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만 판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장인과 오타쿠. 본인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파죠. 좋아하고 잘하는 걸 팝니다. 오랫동안 해고. 근데 장인과 오타쿠의 다른 점은 장인은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장인이고요. 오타쿠는 그걸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타쿠인 거예요. 보세요.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게 미미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인 거예요.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오타쿠인 거야. 얘가 이 똑같은 표정으로 미미짱이 아니라 도자기를 들고 있으면 얘는 뭡니까? 장인이죠. 장인과 오타쿠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점은 껍데기입니다. 근데 저는 외국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오랫동안 했어요. 7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장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하는지 물어봐서 제가 외국어 공부법을 알려드렸죠. 이분이 노트 필기를 하다가 급기야 그날 밤에는 저와 저의 친구를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보세요. 이걸 돌리다 보니까 저를 응원해주는 일본인이 생긴 거죠. 이분이 그 다음날 회사를 쉬고는 저랑 제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특이한 대학 교수님, 유리공예 장인, 오코노미야키라는 요리를 만드는 장인,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한국의 외국어 장인입니다.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어른들한테 외국어 학습법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특하다고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장인, 오타쿠 소개받고 용돈 받으면서 저와 저희 친구는 무려 30일 동안 저희들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일본 전역을 여행했어요. 그 중에 이거는 거의 뭐 성공이라 할 수 있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장인과 오타쿠를 만났습니다. 그 일본 여행을 끝내고 와서 저는 자신감 충만했어요. 이제 일본에 뭔가를 팔아볼 수 있겠다. 뭘 팔까? 고민을 하다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혼자 사업계획서를 썼죠. 근데 자본금이 없습니다.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면 저를 응원해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오타쿠들이, 장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레이크 댄스 팀을 찾아갔죠. 비보이 팀. 야, 우리 뮤지컬 만들어서 일본에 진출하자. 그리고 그들과 협의를 한 끝에 뮤지컬을 만들었죠. 대일본 수출용 뮤지컬 사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게임 종료예요. 절대 여러분은 젊고 멋지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늘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뭘 주워서 일어나세요. 끈기 있게 great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솔직히 근데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한강에 갔죠. 네, 한강에 갔는데 못 죽겠더라고요. 이때 꿈을 바꿨어요. 이제 지금까지 난 국가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지구의 꿈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아마 이런 꿈과는 반대의 별개로 제 뮤지컬을 봤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저를 도와줍니다.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자,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벤트 연출업을 하나씩 의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벤트 연출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혹시 국제회의를 기획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었죠.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가가지고 국제회의 총괄, 국제회의 코디네이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월급을 받고 그때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수주해서 일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있던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있었는데요. 프레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게 프레지라는 건데 이걸 제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이걸로 여기 올라오는 국제회의 연사들한테 프레지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지가 본사 블로그에 저를 실어주면서 제가 해외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레지를 디자인해달라. 근데 여기서 제가 돈 벌고 명예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자만해집니다. 나 좀 뭔가 잘 나가는구나. 근데 저는 이때 뭔가 이게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혼자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나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기부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만 기부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나는 프레지를 잘 만드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어떻게 만드는지. 두 번째로 나는 외국어 학습법이 독특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것 두 개를 무료 재능 기부 강의로 막 알려주고 그리고 인도로 떠나요. 가기 전에 이 영화를 봤죠. 이 영화 본 학생 세월간에 많이 봤군요. 정말 재밌는 영화죠. 저는 이 영화 보고 너무 삘 꽂혀가지고 바로 티켓 끊었어요. 인도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인도 간 티켓을 끊고 가기 전에 목표만 세웁니다. 나는 인도 말을 배워야겠어. 자원봉사를 해야겠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삘 꽂혀서 인도 가는 거니까 할 수 있다면 영화 출연을 해보자. 목표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갔죠. 인도 갔는데 아주 긴 얘기를 제가 짧게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더 궁금하면, 외국어 학습법이 궁금하면 안녕일 외국어, 인도 여행 얘기가 더 궁금하면 안녕일 인도, 일본 얘기가 더 궁금하면 안녕일 일본,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구글에 찾으시면 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인도 얘기는 제가 짧게 드립니다. 인도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히말라야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죠. 도망쳤는데 거기서는 인도 말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1번, 2번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연평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뭔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걱정되니까 오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직전 날 인도의 수도에 있는 한 한국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동양인 몽타주를 찾는 어떤 인도 여성에게 영화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당일날 낮에 영화 출연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스태프와 밥을 먹다가 너무 영화 출연해서 신난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스태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래서 세월간이라는 영화 몇 번 봤니? 제가 4번 봤다고 했죠. 한국에서 2번 보고 인도에 와서 2번 다 봤다 했더니 이 아가씨가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Thank you. Thank you. 이 영화 제작사였어요. 제가 출연하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 제작사였어요. 제가 출연했던 영화는 2011년 11월 달에 개봉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내 동생의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가 살면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문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서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인도 여행 끝내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 직업은 뭘까요? 백수죠. 나이는 30살이에요. 2011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 역시 이걸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걸 돌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모인다고요? 사람이 모입니다. 이걸 돌린다고 해서 토익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능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닙니다. 스펙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뭔가가 쌓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게 많은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장 저한테 야, 그러면 앞으로는 뭐 나랑 같이 다니자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일거리를 줍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혹시 일본 얘기랑 인도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그게 뭐죠? 강의죠. 그거를 지금까지 6년 동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직업인 강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저한테 프레지를 배웠던 사람들이 11시까지 아니었나요, 저희가? 종이 쳤군요. 그러면 뭐 결과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한테 프레지 배웠던 사람들이 저한테 프레지 디자인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2개가 생겼고, 세 번째로 이웃나라 일본에 2011년 3월 달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죠. 저는 그때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Pray for Japan 이라는 자료를 디자인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배포했는데, 그 자료가 우연하게도 그해 프레지 본사 스태프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저한테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서 프레지를 디자인해달라는 그 요청이 옵니다. 저 혼자 못하겠죠? 디자이너를 뽑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를 뽑고 회사를 세우죠. DCG, 드림 챌린지 그룹.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프레지를 디자인해서 전 세계 각지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 프레지 본사가 선정한 공식적인 프레지 엑스퍼트 회사 중에 전 세계에 한 30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고
그 안에서도 늘 매출과 거래량이 5등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이제 회사 지분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날 한 일간지에서는 저를 10년 뒤에 한국을 빛낼 백인 해서 뽑아주기도 했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있죠? 아마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 중에 뭐 양현석 씨 같은 분들이 제 밑에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이건데요. 성공하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에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입니다. 이거예요. 집중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돌리냐입니다. 헌데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뭐가 생기죠? 사람이 모이죠. 그거를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운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냐? 운은 제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운입니다. 금수저, 노력해서 금수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금수저는 마더 파더를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금수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는 마더 파더의 권력과 재력이 약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면, 약속하고 꿈을 꾸고 이념을 그리면서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모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만듭니다. 제가 미팅을 성공시켰듯이, 일본에 갔다 와서 빚을 빨리 갚았듯이, 인도에 가서 영화 출연을 했듯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본인이 결정하죠. 타고난 운은 빨리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안 바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멍 때리고 엄마 아빠가 어느 학원 가래, 엄마 아빠가 어떤 학교 가래, 선배들이 어떤 직업이 좋대라는 거에 이끌려 살고 싶으면 합격은 취업은 승진운의 카테고리에서 안 빠져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뒤지세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합격은 취업은 승진운은 어른들한테 줘버리고요. 여러분이 꿔야 되는 것은 과연 자기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색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퍼즐 속에 나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끼워 맞추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장차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제약 조건은 여러분의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깊이 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 안녕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